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벽오동과의 벽오동. 벽오동 그러면 우리 노래에서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벽오동이라고 많이들 들어는 보았는데 만나보지는 못한 나무가 바로 벽오동이죠. 그리고 단풍나무과의 산겨름나무. 요 나무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근데 이 두 나무는 단풍나무과이고 벽오동과이기 때문에 과가 서로 전혀 다른 과에 속하기 때문에 나무가 전혀 다른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두 나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두 나무는 잎의 모양이 거의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비슷합니다. 그리고 두 나무는 무엇보다가도 요즘 계절에 단풍이 떨어지고 잎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것은 줄기죠. 줄기를 보면은 줄기의 모양이 구별하기가 어려울 만큼 비슷합니다. 이 벽오동이나 산겨름나무는 두 나무 모두 줄기의 나무 껍질의 색깔이 초록색이다 하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잎도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두 나무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이 산겨릅나무하고 벽오동, 이 두 나무는 잎의 모양이 우선 똑같습니다. 보면은 벽오동의 잎 한번 볼까요? 벽오동의 잎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세 갈래 내지 다섯 갈래로 갈라진 이런 넓은 달걀 모양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얕은 결각이 하나가 나타나고 여기도 얕은 결각이 나타나서 이렇게 얕은 결각이 있다 하는 것이 바로 벽오동인데, 마찬가지로 산겨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산겨름나무도 이렇게 세 갈래 내지 다섯 갈래로 얕게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이 결각이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진다 하는 이런 특징 때문에 두 나무는 잎의 모양에서 산겨름나무나 벽오동이나 잎의 모양에서 거의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비슷하다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요 줄기, 잎을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잎의 크기가 그렇지만 모양은 똑같지만 잎의 크기가 많이 서로 다릅니다. 많이 달라서 요거 벽오동인데 벽오동의 잎의 크기는 길이가 30cm까지도 된다. 그래서 15cm에서 30cm로 벽오동의 잎은 아주 크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벽오동인데, 거기에 비해서 산겨름나무는 그 크기가 벽오동의 반 정도 됩니다. 반 정도 돼서 요 길이가 10cm에서 16cm. 그래서 요 길이가 조금 전에 보았던 벽오동이 30cm까지 가는 데 비해서 여기선 산겨름나무는 16cm로 잎의 크기가 약 반 정도밖에 안 된다. 반 정도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사진으로 놓고 보면은 사진은 눈으로 가늠이 안 되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냥 모습만 보면은 요거 산겨름나무이고 벽오동나무는 모양이 똑같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게 있습니다. 또 똑같은 게 뭐냐면 바로 요 줄기의 모습이죠. 줄기의 모습을 보면 줄기의 색깔이 벽오동나무의 벽오동나무의 요 줄기의 색깔은 이런 색깔이죠. 밝은 초록색이 나타나고 어린 가지도 밝은 초록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낙엽이 다 떨어지고 나면은 줄기만 남게 되는데 다른 줄기들은 시커멓게 보이는데 특이하게도 이런 밝은 초록색이 보이는 나무가 있으면은 저거 바로 벽오동이야. 오동나무 중에서 벽오동이야 하고 금방 구별을 할 수 있는 특징이죠. 그래서 벽오동은
푸른 색깔 요 벽자는 푸를 벽자죠. 그래서 초록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 사람들이 푸른 색깔이다 하면은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블루 색깔도 청색이라고 하고 초록 색깔도 청색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분명히 구별을 하죠. 초록색과 청색을 분명히 구별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요 벽오동의 색깔은 초록색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벽자는 바로 요 색깔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 색깔을 초록색을 말하기 때문에 벽오동은 줄기의 색깔이 초록색이기 때문에 겨울에도 금방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산겨름나무도 또한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이 산겨름나무도 겨울에 보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줄기의 색깔이 특이하죠. 초록색이 밝은 초록색이 이렇게 있는데 이 초록색에 이렇게 하얀색에 이렇게 줄무늬가 나타납니다. 줄무늬가 나타나는데 요게 요 작은 요거 하나하나를 우리들은 껍질 눈이라고 합니다. 나무의 껍질에서 눈이 생겼다. 그래서 껍질 눈이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요거를 피목이라고 하죠. 피목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껍질 눈이라고 하는 껍질 눈들이 이렇게 뚜루룩 연결이 돼서 하얀색의 흰 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아주 특이한 초록색, 밝고 기분 좋은 아주 명랑한 색깔의 초록색, 이 색깔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산겨름나무죠. 그래서 두 나무는 나무의 색깔이 거의 비슷한데 문제는 두 나무는 키도 거의 비슷하다. 키도 큰 두 나무 모두 키가 좀 비슷한 편에 속하는데 산겨름나무는 키가 좀 작습니다. 키가 좀 작아서 이 나무는 큰 나무 사이에서 많이 자라게 되는데 이 나무는 높이가 10m에서 15m까지 자라는 큰 키나무 교목인데 여기에 비해서 벽오동은 20m까지 자란다. 그래서 벽오동은 15에서 20m 정도 자라는 이런 키가 조금 더 크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요 벽오동의 색깔은 어린 가지의 색깔은 이런 모습이죠. 초록색의 털이 잔뜩 많이 있는 이러한 어린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벽오동인데 여기에 비해서 산겨름나무는 어린 가지에 털이 없다. 어린 가지에 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린 가지에는 이렇게 흰 가루가 덮여 있다. 흰 가루. 우리가 백분이라고 하죠. 백분이라고 하는 우리가 분칠을 한다 할 때, 분필 할 때 그 흰색 가루를 백분이라고 하는데 그 흰색 가루가 요 어린 가지에 하얗게 덮여 있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을 보면 꽃 아주 재미있습니다. 꽃을 보면 요 산겨름나무의 꽃을 보면은 요거 암수가 딴구루입니다. 암수가 딴구루라서 요게 이렇게 요 보면 요거 수꽃 차례이고 요것이 암꽃 차례인데 암꽃 차례와 수꽃 차례가 따로 있게 되는 암수가 딴구루인데 요거 보면 요게 수꽃 여기 요 꽃 하나 요 꽃 하나의 모습을 확대를 하면 수꽃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모양이 정말 기하학에서 도형을 그려놓은 듯한 정말 예쁘죠. 예쁜 이런 모습의 꽃이 피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꽃잎이라고 보통 말하는 요 초록색 부분을 우리 보통 꽃잎이라고 하죠. 근데 요 꽃잎을 자세히 보면은 요 아래는 꽃받침 같고 요거는 꽃잎 같고 꽃잎하고 꽃받침하고 모양이 거의 비슷해서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헷갈리죠. 이렇게 헷갈릴 때 학자들은 요것을 꽃잎이라고도 하지 않고 꽃받침이라고도 하지 않고 서로 둘이 이거 꽃잎이야 꽃받침이야 하고 싸우지 말고 우리 화피라는 말을 쓰자 해서 화피라고 합니다. 요것을 꽃잎도 아니고 꽃받침도 아니고 화피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 화피를 우리말로는
꽃더피라고 합니다. 이런 꽃더피들이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해서 전체가 10개를 가지고 있고 그 속에는 10개의 화피 꽃더피가 10개가 있고 그 속에는 꽃더피보다가도 짧은 수술대가 있죠. 이렇게 짧은 수술대가 있고 수술대 끝에 꽃밥이 있고 꽃밥 속에는 꽃가루가 들어있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은 바로 이 부분에 있죠. 이 부분에 보면 이게 뭔가 하얀 게 약간 초록색 속에 하얀 게 흔적이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암술이 태화를 한 겁니다. 여기 암술은 이렇게 생겨 있는데 이렇게 생겨 있는 암술이 태화를 해서 이렇게 요 모양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숫꽃에 있는 암술은 태화를 해서 암술로서의 기능을 못한다. 암술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요 꽃가루만 날려주는 역할만 하고 꽃가루는 날아가서 여기 암꽃에 가서 암술무리에 닿게 되면 수정이 돼서 열매가 성숙을 한다. 그런 뜻이죠. 근데 요 암꽃을 보면 암꽃도 아주 재밌습니다. 재밌고 예쁜데 여기 보면 여기 암술머리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와서 이렇게 꼬부라지는 것은 이 단풍나무과 종류들의 거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암술대가 있고 여기 짧은 암술대가 있고 여기 하얀색의 암술머리가 두 개가 갈라져 있는데 요 아래에 보면 여기에 밑씨가 하나가 있고 이쪽에 또 밑씨가 하나가 있고 이게 두 개이기 때문에 밑씨가 여기 하나 둘 해서 두 개의 밑씨가 들어있게 됩니다. 이러한 두 개의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이 있는데 이 씨방을 둘러싸고 있는 이 초록색의 이렇게 길쭉한 거, 초록색의 길쭉한 요것을 우리들은 심피라고 하죠. 마음 심자를 써서 심피라고 하는데 요 심피는 시간이 지나면서 꽃잎이 떨어지게 되면은 요 심피는 점점 자라서 날개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심피 부분하고 요 밑씨 부분이 나중에 열매로 변하게 되는데 그 심피 부분이 점점 자라서 이렇게 날개가 됐죠. 날개가 됐고 밑씨가 들어있던 씨방 부분이 이렇게 도톰하게 씨앗이 됐죠. 씨앗을 싸고 있는 날개. 이렇게 날개가 이쪽에 씨앗이 하나가 있고 날개가 있고 이쪽에도 씨앗이 하나가 있고 날개가 있고 이러한 모습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단풍나무과 종류들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이러한 날개를 가지고 있는 열매다 해서 우리들은 이거를 날개 열매라고 합니다. 날개 열매라고 하고 한자로는 시과라고 하죠. 시과라고 하고 요 길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25에서 30mm 정도 되는데 요 우리 단풍나무과에서 요 씨앗이 열매가 달려 있을 때 날개의 각도를 아주 중요시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 날개의 각도가 90도 이상의 둔한 각도로 벌어지거나 또는 거의 수평으로 벌어진다. 이게 거의 수평으로 벌어진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조금 전에 여기에서 암꽃에서 여기 보면은 여기 하얀 점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하얀 거 요거가 수술이 태화를 한 거죠. 요 수술이 태화를 해서 이렇게 흔적만 남아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요 사진을 보면은 요게 수술이 태화를 해서 꽃밥을 가지지 못하는 이러한 수술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꽃을 우리들은 암꽃이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했던 여기 요 부분이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이 여기 이렇게 열매로 되면은 여기에 씨앗이 되는 거고 여기에 심피라고 했던 요 날개 부분이 심피라고 했던 부분이 나중에 자라서 이렇게 날개가 되는 이러한 형태의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이 산겨름나무죠. 이게 바로 산겨름나무인데 여기에 비해서 벽오동의 꽃을 보면 이것도 너무 재미있습니다. 이 벽오동의 꽃은 꽃차례가 아주 엄청 큽니다. 꽃차례가 이 크기가
20에서 50cm 정도, 요 크기가 20에서 50cm 정도로 큰 꽃차례의 꽃들이, 이런 꽃들이 타닥타닥타닥 많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많이 달려 있는데 요 꽃차례 속에는 이렇게 숫꽃, 이것이 숫꽃의 모양이고 이것이 암꽃의 모양인데, 요 꽃차례 속에는 숫꽃도 있고 암꽃도 있는, 그래서 암수가 한 그루죠. 암수가 한 그루인데, 여기에서 아주 재밌는 꽃의 모양을 보면은, 수술의 모양을 보면 아주 특이합니다. 수술의 숫자가 10개에서 15개인데 10개에서 15개나 되는 요 수술은 지금 보면 하나로 보이죠. 딱 한 개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요 수술은 10개에서 15개의 수술이 합쳐져 있어서, 이러한 합쳐져 있는 이러한 수술을 한몸 수술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단체 웅례라고 하고, 이렇게 한 몸으로 딱 달라붙어 있고, 꽃밥의 숫자는 10개에서 15개가 이렇게 다 붙어 있는 이러한 상태이고, 우리가 꽃잎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 바로 조금 전에 말했던 꽃덮이죠. 꽃덮이가 돼서 꽃잎인지 꽃받침인지 구별할 수 없는 이러한 꽃잎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러한 꽃잎들을 꽃덮이라고 하고, 이 꽃덮이들은 활짝 펼쳐지질 못하고 이렇게 또르륵 말려 있죠. 이렇게 또르륵 말려 있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숫꽃이나 암꽃이나 마찬가지로 꽃잎은 화피라고 하는 꽃덮이는 이렇게 또르륵 말린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여기 암꽃에서도 보면 여기 요 부분이 바로 한몸 수술, 단체 웅례라고 하는 요 수술의 숫자가 10개에서 15개가 되는 수술이 여기 딱 달라붙어서 한 몸으로 돼 있다. 그리고 요 수술의 끝에는 꽃밥이 이렇게 달려 있죠. 여기에 있는 꽃밥이 여기 보면 자세하게 보입니다. 조금 크게 볼까요? 크게 보면 여기에 꽃밥이 이렇게 해서 꽃밥의 숫자가 10개에서 15개 정도의 꽃밥이 여기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이고, 여기는 암술대가 있고, 그 위에는 암술머리가 있는 이러한 꽃을 우리들은 암꽃이라고 하고, 이렇게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도 없고 암술대도 없고 이러한 꽃을, 수술 때만 있는 꽃을 숫꽃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꽃이 아주 특이하고 신기한 것이 바로 벽오동나무입니다. 그리고 열매 또한 마찬가지죠. 열매도 이 벽오동은 벽오동과이기 때문에 열매가 이러한 형태의 열매가 달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요 보면은 여기 초록색의 요 마치 완두콩처럼 생긴 이러한 것이 바로 열매죠. 요게 바로 열매인데, 가을이 되면 요런 색깔로 익게 되고, 요것을 이렇게 요것을 따보면은 이렇게 되고, 요 껍질을 까면은 그 속에는 기름기가 많이 들어있는 이러한 씨앗이 들어있게 됩니다. 씨앗이 들어있는데, 요 씨앗은 우리들이 커피 대용으로 끓여서 마시게 된다. 커피 대용으로 먹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먹어보지 못했지만 말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매 모양이 벽오동나무의 열매하고 산겨름나무의 열매는 전혀 다르다. 그리고 꽃의 모양도 산겨름나무의 꽃하고 벽오동의 꽃은 전혀 다르다. 그렇지만 잎의 모습과 줄기의 모습이 거의 비슷하다 하는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산겨릅나무와 벽오동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